네, 챕터 23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제도는 이게 시의성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 어떤 내용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시의성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리딩 케이스가 있고요. 그게 이제 시험 출제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의성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2017년 12월 28일 거의 정말 최근이죠. 최근에 일광태 씨 사례라고 요때 이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방법, 일응의 기준 하나 정하는 게 판례 법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아마 일반인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 좀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남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실력을 좀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제도 보시면 최저임금제도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임금 결정에 직접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인사 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의 시간을 보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보시면 금년도 2018년도 최저임금은 지금 보면 7,530원이네요. 이 작년보다 16.4% 인상된 그런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이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이제 그 뭐 하여튼 해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그 얘기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저임금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그다음에 선언법 적용받는 선언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최저임금의 효력이 무엇이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밑에 수준 저하 금지이고요. 저하됐을 경우는 무효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인 것이죠. 자,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부분,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7,530원인데 급여를 7,000원을 했다. 나머지 차익 530원 고 안 준 거에 대해서만 무효라는 것이에요. 7,000원 준 것까지 7,000원을 준 것까지 무효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7,530원 중에서 7,000원만 줬을 경우에 나머지 530원 안 준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거에 따라 가지고 최저임금액으로 올려주는 거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원 자동차 학원 사례인데요. 자,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제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만약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익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노원 자동차 운전사원 강사 사례. 원고는 자동차 도로주행 강사입니다. 피고는 원장이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당 금 1,900원 기본급을 지급했고요. 그 이외에 연수수당, 근속수당, 특수수당 등 합계 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은 당시 2,100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원고가 받아간 1,900원보다는 높죠. 따라서 약 200원 정도의 차액이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 금액은 이제 무효가 이 200원 안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가 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냐라고 했을 때 사용자는 내가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4만 원 지급한 거 아니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시간당 금 1,90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이르는 차익을 달라고 주장했고요. 피고는 자, 이 최저임금 계산에 위 연수수당 등 4만 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을 넘어가 버린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
최저임금법이 6조 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같은 조 제4항에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서 고노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별표에서 보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금,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이 앞에까지는 어떤 전제 조건이고요. 이제 이치 중요해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별표가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 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고요. 여기까지 해도 이해 못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정리한 걸 보시면, 자,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은 고노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고, 최저임금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대상임금, 자,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이 있잖아요. 자,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적어도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 적법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높아야 돼요. 비교대상임금이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용자는요, 비교대상임금에다가 뭘 자꾸 추가하려고 해요. 어떤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준 여러 가지 비용들, 자, 이런 비용들을 이제 추가하려고 합니다. 추가. 비교대상 임금에다가 추가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비교대상 임금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은 최저임금하고 같거나 최저임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는요, 이런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추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사용자는 추가하려고 하고, 이런 게 생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역으로 최저임금의 법에서는요, 실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에다가 포함시키냐 마냐 이게 논의되지만, 법에서는요, 아예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될 금액과 포함시키지 말 금액을 미리 이른 기준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에 만약에 포함시키는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최저임금법 위반돼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포함시키지 말 것, 포함되지는 안 된다, 포함시키지 말 것, 이렇게 돼버릴 때는요, 최저임금이 줄어들잖아요. 최저임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교대상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 보시는 것처럼 됐습니다. 자, 이런 최저임금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뭐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최저임금에 포함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이제 산입하는 경우보다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대상 임금이 높아지고,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조금 더 불리한 거예요, 그죠? 최저임금에 산입해야지만 최저임금이 늘어나가지고 이거와 비교대상 임금이 만약 최저임금보다 작으면 그때는
이게 위협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최저임금을 산입하지 않는 게 많아지면은 산입하는 경우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임금이 더 높아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게 아닌 게 어떤 거냐 이런 것이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느냐 출근 성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또는 장려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 단련비 그 다음에 임시 돌발적 사유에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다음에 지급 주권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이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용자에게는 더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그때그때 주는 거 이런 것들 임금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그냥 주는 거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연차휴가 근로수당, 연차유급 근로수당, 연차유급 휴일 근로수당 등등 일직 숙직수당 그 밖에 명시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뭐냐? 가족수당, 가족 주는 거, 급식, 먹는 거, 주택수당, 통근수당 이건 임금성은 아니지. 임금이 아니잖아요. 임금이 아니에요.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특히 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히 이게 중요해요.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비교 대상 임금이 늘어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아까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그 연수당, 근속, 특근수당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이건 이 최저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 비교 대상 임금이 줄어들고 결론적으로 법 위반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최저임금액과 비교 대상 임금 사항 같은 경우는 이 노원자동차 학원에서 이제 이 근로자에게 준 그런 이제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임금 그리고 이걸 비교해서 결정한다. 자, 최저임금이 비교 대상 임금보다 크다. 위법 적다. 적법 되는 것입니다. 자, 근속수당, 주휴수당은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산입된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산입된다. 어디에요? 최저임금, 죄송합니다.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서 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산입된다는 것은 요걸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비교 대상 임금에 여기는 산입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임금이 여기는 어떻게 돼요? 큽니다. 더 커졌어요.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건 적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문제가 되는 급여가 비교 대상 임금 산입이 되지 않으면 비교 대상 임금 자체가 낮아지고 따라서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볼 때 최저임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되면은 비교 대상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비교 대상 임금이 더 크다. 근로자 보호의 차원에 있어서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적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적법하지 않다고 다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입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자 키워드는 곧바로예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 산정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문제점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판례는요.
일광택시 사례에서 일광택시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 근속수당을 시급 형태로 지급했지만 그 합계액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시급 형태로 다 주었는데 이걸 모아 보니까 최저임금 정해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530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일관택시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서 임금을 재산정하고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도 다시 산정해서 미달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소재기 했습니다. 자, 원시민 부당고등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법원입니다. 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 계산, 요게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 계산하지 말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아무튼 고등법원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본다라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근속수당 합계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됐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징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수당 지급하라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일관택시는 이런 이거 금액 이런 것들 기본급, 주휴수당 이런 것들 징액시키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요 결론적으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어요. 증액 오케이. 하지만 크게 법리적으로 곧바로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장 야간 근로수당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 주휴수당, 근속수당, 기본급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통상임금을 골라내라. 통상임금을 골라내고 그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비교해가지고 계산해라.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연장 그 야간 수당을 다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서 더 세부적으로 이걸 나눴습니다. 기준을 나눴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판례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했어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전제로 최저임금법에 정한 시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이거 암기 그냥. 제가 짧게 줄였기 때문에 엑기스만 줄였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 파기환송했습니다. 검토. 자,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개별 항목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수준으로 증액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다툼이 없어요. 다만 통상임금 산정. 우리 아까 통상임금 산정 안 했잖아요. 아까 통상임금인지 아니다. 이게 부산고등법원은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따지지도 않고 토탈해가지고 최저임금보다 미치냐 위 따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탈해가지고 최저임금보다 미치니까 차액 부분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대법원은 이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도 통상임금은 각각 따져봐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계가의 임금 항목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될 것이다. 즉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따져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최저임금 범위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상수라면 이렇게 요거 같아요. 제가 요 부분은 우리 법률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에 이제 산입된다고 그냥 봐버렸는데요. 여기에서 판단한 1번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중에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아니에요.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임금과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된다는 것을 전제로 자 증액된 개개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자 요게 종전 원심에서는 없었던 과정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 차액 지급을 명해야 된다. 자, 여기에 통상임금에는 아까 주휴수당 포함 안 됐죠, 그죠?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더 벌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을 그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상임금이 이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정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자 이렇게 봤던 원심 태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종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수당들 그냥 모아가지고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으면은 이 차익을 구하는 이게 계산상 간편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중에서 통상임금을 골라내라. 통상임금을 골라내서 그걸 기준으로 다시 연장 양한근로수당을 산정하고 그것과의 차익을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해서 구체적 세분화했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여기 나와 제가 서브에 정리한 것만 암기하시면 되겠다. 항상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때문에 모르면 그 부분만 암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